안녕하세요. 글씨쟁이 켈리올릭입니다. 오늘부터는 드디어 영어 필기체 실전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필기체 쓸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 4가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쓰면서 여러분의 글씨체를 교정하는 방법, 연습하는 요령을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10년, 20년 여러분 손에 밴 글씨 습관을 바꾸시려면 내 손으로 한 번이라도 직접 써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냥 눈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종이 볼펜 꼭 꺼내셔서 같이 쓰시면서 함께 하시길 권해드릴게요. 자, 그럼 A 시작할게요. 모든 게 원리를 알면 쉬운 것처럼 필기체도 이제 필기체가 만들어진 원리만 아시면 정말 굉장히 쉽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정자체에서 필기체가 나왔잖아요. 정자체 A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써드리기 위해서 제가 줄 안에 쓰지 않고 여백을 활용을 해볼게요. 정자체 A는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네, 정자체 A는 말 그대로 90도 각도로 곤두선 글씨체이기 때문에 필기체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울기를 눕히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만 눕혀서 변형을 해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1차적으로 필기체가 완성은 되었고요. A는 한 번에 쓰시는 것보다는 동그라미를 한 번 쓰시고 기둥 한 번 이렇게 해서 2개의 파트로 나뉘어서 2번에 의해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자, 필기체는 앞에 다른 알파벳, 뒤에 또 다른 알파벳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어져서 쓰게 되죠. 그래서 완성된 필기체를 마무리를 해봐 드릴게요. 연결고리 시작이 돼서 A자 기둥으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면서 다음 글자를 위한 꼬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A. 쉽죠? 네. 여기서 필기체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나오는데요. 필기체는 말 그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흐르는 흘림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쓰는 과정에 획이 되도록이면 떨어지면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A를 쓰기 위해서 연결고리 이렇게 쓰고요. 다시 A 시작점으로 가서 쓰고 기둥을 가기 위해서 떨어져서 기둥 쓰고 자, 이렇게 쓰는 거는 필기체의 원칙에 어긋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쓰시게 되면 연결고리 올라가서요. 획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겹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겹쳐서 내려오면서 올라가고요. 기둥도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겹쳐서 내려오면서 완성이 되겠죠. 네, 다시 한번 써봐 드릴게요. 여기서 또 필기체를 쓰실 때 중요한 원칙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획은 힘을 최대한 빼시고 가볍게 쓰시고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획은 힘을 주어서 강하게, 다시 밑에서 올라가는 획은 약하게, 위에서 내려오는 획은 강하게 힘을 주다 보면 글씨체가 굵어지게 되죠. 제가 이제 일반 볼펜으로 쓰다 보니까 글씨 굵기가 시각적으로 크게 차이는 안 느껴지실 텐데요. 다시 한번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힘을 빼고 약하게, 위에서 내려올 때 강하게, 다시 올라갈 때 약하게, 위에서 내려올 때 강하게 이렇게 쓰시게 됩니다. 제가 D펜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펜 쪽으로. 네. 연결고리는 약하게 써야 되겠죠? 밑에서 위로 올라올 때 힘을 최대한 빼서 약하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압력을 주면서 강하게, 다시 빼고 약하게, 위에서 기둥이 시작되면서 강하게 내려와서 연결고리로 올라갈 땐 또 약하게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땐 약하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는 힘을 주면 자연스럽게 굵게 써지겠죠? 약하게 힘을 빼고요. 다시 기둥에서 시작이 될 때는 밑으로 내려오는 방향이니까 강하게, 내려와서 끝나서 위로 올라갈 때 연결고리는 다시 약하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필기체에 굵기, 강약이 생기게 돼요. A 이렇게 써봤는데요. 굉장히 쉽죠? 여기에서 이제 A를 잘못 쓰시는, 실수하는 몇 가지 예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A를 쓰셨다. 내가 동그라미 타원형을 뭐 날씬하게 하든 상대적으로 좀 통통하게 하든 이거는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뭔가 다르죠? 네. 기울기가 동그라미의 기울기와 이 기둥의 기울기, 각도가 일정하죠. 이렇게 일정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의 기울기는 기울어져 있는데 기둥의 기울기는 곤두세워져 있어요. 균형이 깨지죠? 평행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래서 필기체 A는 동그라미와 기둥이 기울기가 가지런하게 균형, 평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높이도 동그라미의 높이와 기둥의 높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이 짧아지거나 반대로 동그라미보다 기둥이 길어지거나 균형이 깨지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연습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영어 노트를 사용하게 되죠. 학교 다닐 때 영어 노트에서 많이 연습을 했던 기억이 새삼 나는데요. 이렇게 해서 A자를 써보도록 할게요. 네. 쉽죠? 자, 이 앞에 연결되는 연결고리는 이 A 앞에 어떤 글자가 오냐에 따라서 위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밑에서 연결돼서 올라올 수도 있고요. 또 중간쯤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바로 단어 조합에, 알파벳 조합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네. 이렇게 A는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떨렁 A만 쓰는 건 정말 쉬운데요. 필기체의 모든 실수는 바로 뒤에 다른 알파벳들과 연결이 되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A 뒤에 A부터 Z까지 다른 알파벳들과 연결이 됐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쓰는 연습을 이제부터는 해볼 거예요. 네, 먼저 AA부터 써볼게요. 네, AA는 특별히 어렵진 않죠. 제가 일부러 크게 써드리기 위해서 영어 선 안에 안 쓰고 백지, 여백에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A에는 쓰실 때 주의하실 거는 요 A의 동그라미 부분이 사이즈가 동일하게 쓰시는 거만 신경 쓰시면 되시고요. 가끔 가다가 A, 다음에 A 쓰시면서 요렇게 연결고리가 붕 떠서 정확하게 안 겹쳐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런 경우는 뭐 AA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겹쳐진 거에 비하면 글씨가 좀 지저분해서 완성도가 떨어지죠. 이런 경우는 조심하시면 되시겠고요. 단어 속에서 A가 2번 겹쳐서 나오는 경우는 뭐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연습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A, B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A, B는 A, B 이렇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요. A
끝나면서 B 기둥으로 올라가서 네. 우리가 A, B를 쓸 때는 굉장히 우리도 모르게 실수를 많이 하는 단어 조합 중에 하나예요. 알파벳 조합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보시면 이 AA 같은 경우는 A 꼬리에서 그 다음 A자까지 연결하러 가는 연결고리가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 AB의 경우에는 A 꼬리가 끝난 이 지점부터 B가 시작되는 기둥까지 이 길이 자체가 전체가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글씨 삐뚤빼뚤 써놓은 거 보면은 마음이 삐뚤어져서 글씨도 삐뚤어졌다고 우스갯소리 하지만 그게 사실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인 게 마음이 급하면 글씨가 삐뚤어지고 바로 티가 나거든요. 보통 우리가 AP 쓰면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네, 뭔가 이상하죠? 예, 맞습니다. 기울기가 삐뚤어졌어요. A는 이렇게 기울기가 각도가 되어 있는데요. B가 기울기가 곤두섰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쓰신 것보다는 이 A자가 끝나면서 충분히 끌어주면서 B자가 누울 수 있는 이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필기 쓸 때 마음들이 급하세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A 쓰고 얼른 B를 쓰려다 보니까 꼬리가 연결고리가 길게 못 가고 바로 위로 올라가요. B 기둥을 연결하러. 그러다 보니까 누울 자리가 없으니까 본의 아니게 B가 곤두서 버리는 거죠. 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A, B 쓸 때는 여러분들이 꼭 신경 쓰셔야 되는 게 길게 충분히 가져가서 B의 기둥으로 사선으로 올라가야지만 이 기울기가 우리가 머리로만 기울기를 맞춰 쓴다라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지금도 삐뚤어졌네요. 저도 말하면서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삐뚤어지기가 굉장히 쉬운 게 이 A, B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영어 노트 한번 다시 써볼게요. 네, 여러분들 따라 쓰시고 계시죠? 네. 자, 이때 제가 노하우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노하우랄 것까지는 없지만 쉽게 쓰실 수 있는 게 이 A, B는 A부터 B까지 연결고리가 길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해요. A가 끝나고 나서 B로 가기 위해서 한참을 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잘못하면 삐뚤어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A, B를 쓰실 때는 느낌상으로 두 번에 나눠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즉 A 쓰시고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서 힘을 살짝 빼고 띄지는 마시되 힘을 살짝 빼고 여기서 B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연결고리는 내려오면서 B 기둥 위에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티가 안 나죠? 그러면 한 번에 길게 꼬리를 빼는 불편함 없이 중간에 한번 힘드니까 쉬어가는 거죠. A, B 새로 시작. 이렇게. 그러시면은 내가 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길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삐뚤어지는 각도를 동일하게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렇게 쓰실 때 이제 장점이 지금 제가 볼펜으로 썼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데요. 제가 한번 붓펜으로요. 요 영어 노트 안에 써볼게요. 자, A 한 번에 그냥 씁니다. 길게 B. 자, 요번에는요. 제가 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방법으로 써볼게요. A 네, 똑같이 A, B는 맞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그냥 한 번에 쓰려고 쭉 연결고리를 올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겹치는 부위가 굉장히 둔탁해지죠. 왜? 연결고리와 B 기둥이 한 번 더 내려오니까 겹쳐져서 자칫 잘못하면 펜의 종류에 따라서 번질 수도 있고요. 두꺼워져요. 그런데 두 번째 한번 쉬어가기로 이렇게 쓴 거는 보시면은 요 겹치는 부분이 겹치지가 않죠. 그러니까 깔끔해요. 글씨를 써놨을 때 깔끔하고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봐 드릴게요. 그냥 아이고
그냥 쓰실 때는 내려오면서 겹쳐지니까 이 부위가 굉장히 좀 두툼해지는데요. 2번 덧칠이 되는 거죠. 그러나 A를 쓰시고 힘을 빼요. 올라갈 때 힘 빼라 그랬죠. 살짝 힘 빼요. 여기서 뛰지 마시고요. 바로 그냥 잠깐 숨 한번 쉬고 B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길이 조절도 할 수가 있고요. 예, 좀 더 수월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지금 위에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A, B 이렇게 곤두서진 이런 에러는 우리가 그냥 A, B 두 글자만 놔뒀을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를 느끼거나 크게 보기가 흉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단어로 들어가면은요, A, B가 들어가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네, abus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보시면은 다른 것들은 이렇게 기울기가 돼 있는데 B만 기울기가 곤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글씨 자체가 한 단어만 썼는데도 한 단어만 썼는데도 좀 균형감이 떨어지죠? 네, 이렇게 쓰면 기울기가 통일이 되면서 굉장히 가지런한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필기체는 여러분들이 이 규칙, 원칙만 지키시면은 전체적으로 써놨을 때 굉장히 가지런하고 이뻐 보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정말 쓰시기 쉬운 글씨체가 정자체보다 필기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 B 마무리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 내가 연결고리의 길이감이 달라지면 전체적으로 단어를 썼을 때 단어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이 글자와 글자, 알파벳과 알파벳의 사이 간격이 일정하려면 연결고리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고요. 이제 A, C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A, C도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네, 이렇게 A 내려와서 C까지 겹쳐서 올라가고요. 여기서 내려오면서 힘을 줘서 이렇게 됩니다. 또는 C까지 너무 많이 겹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원어민 분들, 영미권에서는 실제로 막 급하게 빨리 쓰다 보면 이렇게 C자가 동그라미가 간략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네, 이렇게 어느 쪽이든 다 상관없어요. 예, 영어 노트 줄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AC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고요. AC 쓰실 때 실수하실 수 있는 거는 의외로 C를 쓰시고요. 이게 벌어지게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겹쳐져야 될 부분이 벌어지면 굉장히 글씨가 지저분해져요. 이렇게 그냥 두 개만 써놨을 때는 별 차이를 못 느끼시는데 이게 단어로 이루어지다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해지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A씨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A, D로 넘어갈게요. 네. A, D 이렇게 네.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는 거는요. 제가 한번 써봐 드릴게요. 너무 티가 나게 썼나? 여러분들이 이 A와 D의 동그란 부분은 동일합니다. 크기도 동일하지만요. 모양도 동일해요. 단지 D는 요 기둥만 올라와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를 쓰실 때는요. 다른 알파벳보다 항상 덩치를 크게 쓰시는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해요. 네. 근데 어디까지나 A와 여기까지만 써놨을 때는 똑같은 글씨예요. D는 단지 기둥이 더 높이 올라간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 노트를 많이 활용하죠.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높이를 일정하게 쓸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영어 노트에만 쓰시면은요, 글씨가 빨리 늘지를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 일자줄 노트에 보통 많이 쓰잖아요. 예. 그때 내가 보이지 않는 줄이 내 눈으로 가늠이 돼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연습을 얼른 줄을 탈피하셔서 여러 번 써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D자는요, 이렇게 고리가 많이 생기죠? 예, 요것도 자연스럽게 너무 넓어지면 지저분하지만, 네, 이렇게 해서 AD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AE 써봐 드릴게요. 자, AE도 은근히 예쁘게 써지기 힘든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쓰는 걸 천천히 보셨으면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아까 A, B 쓸 때처럼 한번 쉬어갔어요. 자, AE를 쓰실 때 원래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A 끝나고 여기서 바로 그냥 E 시작. 네. 그런데 너무 기니까 A에서 E까지가 너무 기니까 제가 그냥 힘들어서 숨차서 한번 쉬었어요. A, E 이렇게 해요. A, E 쓰실 때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는 A와 E자가 폭이 똑같아야 되는데 A는 상대적으로 통통하게 쓰시면서 E는 굉장히 이렇게 찌그러들게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보기가 이쁘지가 않아요. 써놓고 나셔도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또 하나 A, E 쓰실 때는 실수는 너무 A 다음에 E를 바트기 쓰시면 연결고리가 짧게 돼요. 예, 요거는 A, E 두 단어만 썼을 때는 상관이 없는, 두 글자만 써놨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단어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다른 뒤에 나오는 스펠링과 균형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지런한 느낌이 좀 상쇄되죠. 그래서 A 다음에도 E는 거리를 충분히 띄고요. 힘드시면 한번 쉬시고 여기서 새로 A를 가져간다라는 느낌으로 쓰시면은 충분히 A를 너무 가깝게 안 쓰시고 충분히 A를 떨어뜨려서 충분히 A 끝내 E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예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예. 그냥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나한테 맞는 편한 방법으로 쓰셔야 돼요. 억지로 쓰시면은 남이 하는 거를 그대로 쓰시다 보면 나한테 익숙지가 않으시면은 계속 제대로 안 써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AF로 넘어가 볼게요. 자, AF는 A 다음에 F 이렇게 쓰시면 되죠. 다시 한번요. A, F. 네. A, F. 더 올라가야 되는데. 네. 여기서 보시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요. 이런 경우. 예. 여러분 이제 벌써 금방 아시죠? A의 기울기와 F의 기울기가 삐뚤어졌죠? 이것 또한 A, B의 실수와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글씨를 쓰실 땐 특히 영어 필기체를 쓰실 때는 다음 나오는 단어로 너무 빨리 연결하려고 마음이 급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급하시면 어디서 티가 나요? 다음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이어져 나오는 단어가 알파벳이 곤두서서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A를 연결고리를 빼내신 다음에요. 여기서 새로 F 시작하시면 돼요. 네. 자신이 없으시면 처음에 연습을 한 번에 A 해서 한 번에 F까지 숨도 안 쉬고 그냥 바로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쓰시는 게 편하시면 이렇게 쓰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A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기울기, 요 간격 기울기가 아니고 글자 사이의 간격도 내가 어느 정도인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기울기도 삐뚤어졌는지 가지런한지 A자와 비교해서 천천히 쓰실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영어 노트 안에 한번 써보아 드릴게요. 네. 두 번에 나눠서 한 번에 써도 좋고요. 이번에는 두 번에 나눠서 느낌만 내가 한번 쉬어간다라는 거지 옆에서 쓰는 걸 보셔도 보는 사람은 몰라요. 쓰는 분만 느낌을 한번 숨을 쉬고 간다. 그 차이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붓펜으로 한번 써봐 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그냥 붓펜을 제가 어제 쓰고요. 붓펜이 하나밖에 없는데 까먹고 뚜껑을 닫고 자는 걸 깜빡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촬영을 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붓펜이 말라 비틀어져서 제가 잉크를 어쩔 수 없이 좀 찍어서 해볼게요. 자, A F 이렇게 쓰고요. 한 번에 쓴 거고요. 요번에는 제가 조금 한번 아이고, 에라 났네요. 공사 중입니다. 네. A까지 쓰시고 필압을 한번 빼고요. 다음에 여기서 F를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다시 쓰시면 어때요? 네. 겹쳐지는 이 부분이 F의 기둥과 연결고리가 겹쳐지는 부분이 조금 더 가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덧칠이 안 되기 때문에 완성도가 더 깔끔하게 써지죠. 또 쓸 때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굉장히 편해요. 예,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A, G 써드릴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A, 그 다음에 연결고리 바로 이어서 G를 동그라미로 올라가고요. 여기서 겹쳐서 내려오면서 내려올 땐 힘주라 그랬죠? 올라갈 때 힘 빼고 내려갈 때 다시 힘주고 올라갈 때 힘 빼고 이렇게 됩니다. AG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 많이 하시는 게 네, 뭐가 틀린가요? 예, 맞습니다. 이 AG 쓸 때요, 이 동그라미 부분도 모양이나 크기가 다 동일합니다. 근데 G가 꼬리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쓰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가 심리에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쓰다 보면은 뭐 again 쓴다고 하면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 붙었네요. 네, 그러면 어때요? 글씨의 높이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G가 생뚱맞게 껑충 올라갔죠? 예, 그래서 A를 다른 알파벳보다 절대 크게 쓰시지 마시라는 점. 예, G랑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노트에 써보면은요, A, G 이렇게 되죠. 네. A, G. 자, 필압을 신경 써서 써볼게요. 올라갈 때 힘 빼고, 내려올 때 힘 주고, 올라갈 때 힘 빼고, 기둥 내려올 때 힘 주고요. 다시 올라가니까 힘 빼고, G 시작할 때 힘 주기 시작하면서 내려오면서 힘을 주고요. 올라갈 때 힘 빼고,
기둥 겹치면서 내려올 때 힘주고 이렇게 됩니다. 붓펜으로 한번 써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죠. 네, 다음에 이제 AH. AH도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실수하는 조합 중에 하나인데요. A, H.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 쓰시면 바로 느끼시는 게, 아, AH도 굉장히 연결고리가 기네? 예, 맞습니다. 이 AH도요, 위에 AG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끝에서 G로 올라가는 이 연결고리가 굉장히 짧은 반면에 AH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다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A, B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급하셔서 A 다음에 H 빨리 쓰셔야 되니까 이렇게 바로 급하게 올라가요. 너무 가파르게. 그럼 어떻게 돼요? H가 누울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네, H가 곤두세워졌죠. 각도가. 근데 이 정도면 양호한데 대부분 어떻게 쓰실 때가 많냐면 A 하고 뒤늦게 곤두세워진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A 꼬리라도 빼자. 이렇게 해서 각도가 기울기가 A, H 기둥은 이렇게 되고요. 몸통 뒤에 기둥이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세 가지로 틀어져서 엄청 이상하게 써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는데 글씨 제가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ahead 썼습니다. 네, 한 단어만 썼는데도 이제 기울기 네, 다 비슷하게 균일감이 있는데 이 H만 갸우뚱 쓰죠. 올라가 있죠. 이렇게 곤두 세워져 있죠.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AH 쓰실 때도요. 제가 요 칸에다가 써봐 드릴게요. 한 번에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쓰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알려드린 팁 활용하시면 그냥 A 편하게 쓰시고 힘 좀 빼신 다음에 여기서 H를 새롭게 연결하셔도 되신다는 거. 한번 쉬어가셔도 상관없으시다는 거. 예. 그래서 H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또 실수하시는 게 네,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요 A의 키높이와 H의 키높이 동일해야지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노트 1차적으로 연습이 끝나셨으면 되도록이면 영어 노트 빨리 벗어나셔서 노트 밑에 한 개 줄 있는 일반 노트에서 쓰시면서 요 키높이 맞추시는 이 감을 기르셔야 돼요. 머릿속으로는 맞췄어야지 하고 나는데 쓰고 나면 삐뚤어져 있는 게 바로 글씨거든요. 몰라서 안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둥만 기울기를 맞추실 게 아니고 옆에 몸통까지도 기울기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여러 줄을 필기체를 써놓은 걸 볼 때 어떤 거는 하나하나 이쁜데도 뭔가 균형이 빠지는 게 있고요. 특별한 차이가 아닌데도 굉장히 가지런해서 이뻐 보이는 필기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서 차이는 뭐냐? 이 기울기가 하나라도 삐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둥만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몸통, 마무리, 선까지도 기울기가 균일하게 나와줘야지 전체적으로 단어를 썼을 때 가지런한 느낌을 망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막 펜을 막 2개, 3개 쓰니까 이거 집었다 저거 집었다 정신없어요. 영상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보시기 지루하실까봐 제가 좀 막 빨리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더 버벅거리고. 네, 위에 쓰신
써드린 거와 봤을 때 한 단어만 썼어도 가지런하는 게 느낌이 틀리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뒤에 단어를 연결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연결고리가 짧아지면서 H가 충분히 누워야 될 공간이 없어지니까 곤두세워져서 기울기도 삐뚤어지지만 요 사이에 글씨의 간격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다음부터 쓰실 때는 이제 연습을 하시면 바로 내 글씨체가 바뀐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AI네요. 네. 네, AI. 네. 뭐 AI도 어렵진 않아요. 네. 자, AI 쓰실 때도 이제 기울기, 여러분들 제가 하도 기울기 해서 아주 기울기라 그러면 귀에 인이 박히셨을 것 같은데, 못이 박히셨을 것 같은데, I자도 이렇게 기울기가 각도가 맞아야지 통일감이 있어서 균형이 맞죠? 이제 여러분들 그거는 꼭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I를 쓰실 때 지금은 볼펜이지만 이 왼쪽 기둥과 오른쪽 기둥이 필압이 똑같으면 굉장히 써놨는데 글씨가 이쁘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붓펜으로. 붓펜 오늘 완전히 역할을 못하네요. 제가 붓펜이 하나밖에 없어서.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는 힘을 빼서 선이 가늘게 나와야 되고요. 내려올 때는 필기체에 쓰는 원칙. 올라갈 때는 힘을 빼고 내려올 때는 힘을 주고요. 다시 힘 빼고 내려올 때 힘 주고, I자를 올라갈 때 힘을 빼서 올라가고 I자 내려올 때 힘을 줘요. 네,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필압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선이 있을라 말라 가늘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 그냥 우리가 흔히 I를 이렇게 쓴다고 해서 똑같은 굵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AI 또한 제가 이제 요 영어 노트에 줄에 써볼게요. AI 또한 이 높이가 맞아야 돼요. I를 이렇게 작게 쓰시거나 뭐 I를 필요 이상 높게 쓰시거나 이러면 균형이 당연히 깨지겠죠. 근데 이거보다 제일 많이 우리가 하는 실수는요, I가 왜소하잖아요. A는 동그라미가 통통한데 I라는 글자는 왜소하다 보니까 단어를 한번 쓸게요. 자, aimless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실수를 했냐면 I자가 왜소하다 보니까 I 앞에도 연결고리가 너무 인색하게 짧게 썼고요. M 연결되는데도 연결고리가 짧아요. 예, 다른 거 연결고리와 크게 차이가 나죠? 네, I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단어 속에 들어가면은 앞뒤에 폭이 이렇게 왜소하게 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I자는 앞에 뒤에 폭을 다른 알파벳과 동일하게 길게 일정한 폭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점, 이거 제일 많이 우리가 틀리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AI 써봐 드렸고요. 네, 이렇게 쓰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AJ 써볼게요. AJ도 쉬워요. 이렇게 꼬리가 있죠. 네. 네. 영어 노트에 한번 써볼게요.
A, 바로 올라가서 J. 가장 힘이 주는 부분은 올라갈 때 힘 빼고 기둥 내려올 때 힘을 주면 되죠. 영미권에서 실제로 쓰실 때 이렇게 보면 가끔 가다가 J를 이렇게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많이 굴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죠.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쓴 것도 아, J구나 라고 알아만 보실 수 있으면 된 거고요. AJ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J가 좀 이렇게 작게 써지는 경우가 많아요. 높이가 낮게. 이 점에서 맞는 게 아니고 기둥끼리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노트에다 쓸 때 J가 여기까지 올라오죠. 여기까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냥 줄 노트, 영어 노트 아닌데 쓸 때는 J가 어정쩡하게 항상 A보다 작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키 높이 꼭 맞추셔야 된다는 거, 그거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A, L 들어갈게요. 자, A, L 이렇게 썼어요. A, L. 자, L 부분도 너무 급하게 다음 글자를 연결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연결고리가 짧아지겠죠? 다른 단어와 다른 뒤에 나오는 글자와 간격, 폭이 일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글씨가 이제 균형감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A, L자 쓰실 때도 올라갈 때는 힘을 빼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 L에서 여기까지는 L을 기둥을 연결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인 거고요. 실제 L은 언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L인 거거든요. 이게 L이에요. 뭐 L 따로 나중에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P랍이 여기 올라가면서 빠지고 내려오면서 기둥에서 진해진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써봐 드렸는데요. 네, 이 AL 쓰실 때도요, 여러분들께서 한 번에 그냥 A 해서 L까지 연결고리가 길죠? 여기까지 연결고리고 이때 L이 내려오잖아요. 기둥이. 이렇게 한 번에 쓰셔도 되지만 두 번에 나눠 쓰시는 느낌으로 A 마치고 여기서 L 시작해서 올라가셔도 된다라는 거. 그러면 A, L의 기울기를 조절하시기도 훨씬 쉽고요. 또 연결고리 길이감, 간격 조절하시기에도 굉장히 좀 수월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붓펜이나 D펜처럼 좀 굵기가 굵은 펜으로 필기체를 쓰실 때 나오는 단점을 좀 보완도 하실 수 있어요. 한 번에 써볼게요.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를 한 번에 쓰지 않고 중간에 한번 살짝 쉬어서 가면 A, 여기서 살짝 P랍을 빼서 쉬고요. L, 바로 연결. 결국은 앞이랑 똑같은데요. 여기 차이점 보이시죠? 연결고리. 차이점이 둔탁하지 않고 가늘어지니까 깔끔하다는 점. 예, 그 차이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붓펜이나 D펜, 펜 쪽으로 쓰실 때, 이런 젤펜 두꺼운 걸로 쓰실 때는 예, 활용하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AL 썼고요. 특별히 어려운 거 없네요. AL은. 네, AM. 네, 다시 한번요. A, M. 네. AM 쓰실 때는 다른 거는 어려운 거 없는데 우리가 제일 흔히 그냥 놓치기 쉬운 부분이 M을
다른 단어 스펠링보다 알파벳보다 두껍게 쓰는 경향이 우리가 있어요. A보다. 왜냐면 세 겹으로 이게 곡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씨의 폭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면 키 높이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폭 조절하셔서 삐뚤빼뚤 느낌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A, M 이렇게 두 글자만 써놓으시면 M자가 커도 별로 이렇게 보기 흉하거나 잘못 써진 것 같은 느낌은 없는데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네, amusing. 아이고, 이거 I 아닌데. 예, amusing을 썼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폭들이 요 정도의 폭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 M자만 넓어버리니까 어때요? 기울기도 삐뚤한 거 없고 글씨 크기도 맞춰졌는데 어딘가 모르게 글씨가 통일감이 떨어지죠. 필기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균형 그리고 통일감이거든요. 그래서 A, M자 쓸 때는 그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어 노트 줄 안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 약하게, 내려올 때는 굵게. 굵게가 아니고 강하게. 올라갈 때 약하게, 내려올 때 강하게. 올라갈 때 약하게, 내려올 때 강하게. M자도 올라갈 땐 약하게, 내려올 때 강하게. 올라갈 때 약하게, 내려올 때 강하게. 올라갈 때 약하게, 내려올 때 강하게. 네. 크게 써봐 드릴게요. 올라올 때는 필압을 빼서 약하게 자연적으로 가늘게 되고요. 내려올 때 힘주면 자연적으로 두꺼워지고요. 올라갈 때 힘 빼고 내려올 때 힘주고 다시 한번 잉크 찍고요. 올라올 때 약하게 내려올 때 강하게 올라올 때 약하게 내려올 때 강하게 올라올 때 약하게 내려올 때 강하게 다시 삐침 올라올 때 약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필압을 신경을 쓰시면은요 이렇게 붓펜이나 D펜처럼 볼륨감을 가져가는 도구로 필기도구로 쓰실 때는 훨씬 더 이제 통일감, 균형감의 아름다움까지도 추가가 되니까 보기가 훨씬 더 이뻐요. 그래서 AM 이렇게 써드렸고요. AM도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거는 M자가 이렇게 갈수록 줄어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키높이, 이제 제가 귀에 못이 막히도록 말씀드리는 키높이 요거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AN. 제가 이 영상이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요. 밑에 타임라인을 체크를 고정 댓글로 해놔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AC를 보고 싶으면 AC 찾아보시고요. 시간대 몇 분 몇 초에 어떤 알파벳 조합이 있다. 제가 그거를 체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할 때요. 네, AN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줄루트 안에 써볼게요. A, N A, N 네 A, N 자, 요게 이제 보시면 겹쳐지는 부분이 과하게 벌려지니까 글씨가 알아볼 수는 있지만 좀 깔끔한 맛이 떨어지죠.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은 깔끔하게 겹쳐지도록 신경을 쓰셔서 쓰시는 게 중요해요.
예, A에는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AO. 자, 제일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게 많으신 이제 O인데요. 실수라기보단 이제 AO가요. 자, 다시 한번 A O 올라가서 겹쳐서 내려옵니다. 다시 올라가서. 네, AO는 주의하실 거는요. 너무 붙지 않게 연결고리가 AE 쓰실 때처럼 너무 짧아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짧아지면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예. 주의하시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두 번째 쓸 때 그렇게 썼는데 요 꼬리가 이게 고리가 겹쳐지는 고리 공간이 너무 커져 버리면 좀 지저분해 보여요. 요 그냥 AO 딸랑 두 글자만 썼을 때는 별 차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단어로 돼 버리면 요게 습관이 돼 버리면 굉장히 좀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습하시는 방법은 보세요. A 다음에 O가 시작이 어디서 되나를 보세요. 올라와서 연결을 뒤에서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올라와요. 그러면 시작이 된다가 여기니까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서 여기서 끝나는데요. 시작이 여기서 안 되고 A 여기서 돼요. 입구에서. 그러면 거기까지 다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게 되죠. 예, 그 차이예요. 그래서 O를 A 다음에 O가 올 때는 O를 충분히 굴려서 뒤에까지 넘긴 다음에 여기서 하시면 요 고리의 폭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 글씨는 다분히 심리적이에요. 내가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미워져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O를 바로 시작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썼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필기체를 어떻게 하면 이쁘게 되도록이면 쓸 수 있을까를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네, 가독성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미적인 부분도 AO 써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AO도요. A와 O는 기둥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볼륨이 똑같아요. 예, A를 이렇게 작게 쓰시고 O만 크게 쓰셔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은 영어 노트에 쓰니까 어쩔 수 없이 맞춰지는데 그냥 이렇게 쓰다 보면 O가 폭이 이렇게 A보다 넓어지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항상 볼륨, 높이도 마찬가지지만 폭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 네. 잔소리가 많아지면 영상이 길어진다는 거. 영상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신다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보는 대로 바로바로 피드백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AO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 네. A 기둥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약하게 기둥 겹치면서 내려오면서 시작되고요. 다시 올라가는데 살짝 떨어져요. 네. 뭐 AP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잘못 쓰시거나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은 없는데 간혹 AP를 쓰실 때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맞습니다. 네. 어떤 게 맞고 틀리고의 개념이 아니라 근데 사실 필기체를 빨리 쓰다 보면 여러 단어를 계속 쫙쫙쫙쫙 이어져서 쓰다 보면 안으로 들어갈 시간이 없고 바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쓰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빨리 쓰시면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단 어떤 것도 맞는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P의 통통한 요 볼륨과 A의 통통한 볼륨 사이즈가 동일해야 됩니다. 요거 너무 좁게 썼죠? 너무 작아졌어요. P의 몸통이. P의 몸통도 A 것과 거의 동일한 볼륨이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원래는. 예. 송곳이니까 뭐 1mm도 틀리지 않게 쓸 수는 없지만 느낌이 통통한 이 볼륨감을 여러분이 센스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P는 원어민 분들 중에서도 기둥을 좀 올리는 경우도 있으세요. 틀린 거 아니에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기둥을 살짝 올리셔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게, 네, 기울기가 P자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기울기가 일정해야 되니까요. 요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바로 이제 Q로 넘어갈게요. 자, AQ. 네, 마찬가지로 AQ도요. 고리만 있다 뿐이지 요 A의 동그란 부분은 크기와 생김새가 아주 동일합니다. A, Q. 크게 써봐 드릴게요. A, 겹쳐서 올라오면서 내려오면서 힘 가해지고 올라갈 때 힘 빼고 다시 내려올 때 힘 주고 올라갈 때 힘 빼고. 네. A, Q. 같이 쓰시고 계시죠? 네. 영어 줄노트에 한번 써봐 드릴게요. A, Q. 항상 주의하실 거는 Q도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동그라미까지는 똑같이 쓰시고 기울기가 세워지는 거. 동그라미의 기울기는 맞았는데 기둥의 기울기가 삐뚤어지죠? 요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기둥을 너무 성급하게 내려오지 마시고요. 항상 기둥 내려오시면서 눈으로 맞추셔서 기울기, 평행을 이루도록 조절을 하시면서 내려와야 되겠죠. A, Q.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R. R도 가장 많이 연결할 때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A, R. 다시 한번요. A, R. 네. AR.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AR의 사이즈가 폭이 좀 동일해야 되겠죠? 잘못 쓰시는 경우 대표적으로 보시면 R자만 너무 이렇게 빈약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네, 가지런하게 이쁘게 통일성을 우리가 요할 때는 아무래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은 R자가 크게 써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한번 고리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고리가 전체 높이에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위에. 요건 틀린 경우죠. 고리가 까지 포함해서 A와 키 높이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영어 노트에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그죠? 살짝 정도 이렇게 초과되는 건 상관없을 수 있지만 보통 쓰시다 보면 살짝이 아니라 막 이렇게도 되고 이렇거든요. 요건 틀리다는 거. 네. 그리고 또 여기서도 기울기 AR 했는데 요런 경우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 왜 그렇게 되냐면 심리적으로 AR 다음에 그 다음 단어를 너무 빨리 연결하려고 신경 쓰다 보니까 마음이 날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져서 날아가서 글씨체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A 쓰시고 R을 쓰신 다음에 R을 끝까지 다 쓰신 다음에 여기서 빼서 그 다음 뭐 T라든지 이런 글씨를 연결하셔야 되는데 이 막
필기체는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빨리빨리 써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하시니까 막 A, R 대충 쓰시고 빨리 이제 T 해서 이게 막 이렇게 벌어지죠.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이게 기둥은 맞는데 기울기가 R에서 틀어져요. 기둥은 맞는데 기울기가 틀어지면 굉장히 보기 흉해요. 그래서 글씨는 마음이 급하면 안 되고 앞에 단어를 정확하게 마무리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단어를 쓸어 가도 늦지 않습니다. 요 각도 주의하시면 돼요. 원어민 분들 중에는 원어민이라고 다 그러시지는 않는데요. 영미권에서 실생활에서 이렇게 쓰실 때 이제 쓰시는 걸 보면은 R자를 간혹 이렇게 쓰시는 경우 있어요. 연결을 될 때. 어떻게? 이렇게요. 이건 뭐야? 틀렸네가 아니고 이것도 R이에요. 우리가 뭐 한글 비읍자를 빨리 쓸 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도 B라고 읽을 수만 있으면 가독성만 떨어지지 않으면 다 B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A 쓸 때 간혹 원어민 분들 중에 보니까 그냥 이렇게 R자를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경우도 가끔은 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쓰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놓은 걸 보시면 이것도 R이구나, 필기체 R이구나 라고 알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알려만 드린 거예요. 그래서 AR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네, 요 각도가 이렇게 똑같게 유지되게끔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네, R만 껑충 키가 커졌죠? 예, R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바로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S로 넘어갑니다. 자, AS. S도 R과 같은 실수를 제일 많이 합니다. 네. 요 꼬여지는 부분이 높다 보니까 위에서 꼬여지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높이가 S만 커져버리기가 쉬운 조합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즈 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모양은 뭐 이렇게 해서 꼬임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또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원어민 분들 중에 제가 쓰시는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좀 가늘어지더라고요. 요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네. 폭은 좀 줄었지만 요것도 S 이렇게 써놓은 것도 여러분들이 S라고 알아보실 수 있어야 하겠죠. 예, 그래서 높이와 각도가 맞아야 된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AS도 영어 노트에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S는 제가 D펜으로 꼭 한번 써봐 드려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필기체의 원칙 중요한 게 올라갈 때는 힘을 빼고 내려올 때 힘을 주고 올라갈 때 힘 빼고 내려올 때 힘을 다시 주고 올라갈 때 힘이 빠진다 그랬죠? 여기서 내려올 때 힘이 줘요. 그래서 사실은 S는 쓰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번져가지고 다시 한번 크게 써봐 드릴게요. 올라갈 때는 힘 빼요. 내려올 때 힘을 줘서 올라갈 때 힘 빼고 내려올 때 힘 주고 올라갈 때 힘이 빼고 내려올 때 여기서부터 힘을 주죠. 네, 이래서 SAS 할 때 이 부분은 연결하러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늘고요. 요 내려오는 부분이 메인이기 때문에 기둥. 그때 필압이 강해져야 되겠죠? 예, 이렇게 AS 쓰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T. A, T. 네, A, T 바로
바로 연결해서 씁니다. 어려운 건 없죠. 여기서 또 실수 제일 많이 하시는 게요. A하고 T로 가시고 난 다음에 이 가로선이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 정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가 정확한 위치냐? 법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내가 보기가 제일 이쁜 위치가, 사람들이 보기가 다 이쁜 위치겠죠? 네, 여기에요. A, 뒤에 오는, 뭐 예를 들어 뒤에 H가 온다 그러면 H의 턱, 요 언덕, 키가 똑같아야 돼요. 그쵸? 요 가로 T자의 가로 획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노트에 쓰실 때 보면 A, T 이렇게 쓰죠? A, T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영어 노트에 우리가 보통 필기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일자 줄 노트에 쓰다 보면은 이게 가로선이 지 맘대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막 이렇게. 그러면 통일감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높이가 균일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 네. 이것도 T 쓸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고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빨리 쓰다 보면 고리가 생겨요. 다시 한번요. 고리가 이렇게 생겨요. 그죠? 고리는 아예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없는 것보다는 깔끔하지는 않다라는 거 아까 다른 스펠링 할 때 보여드렸는데요. 뭐 고리가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고리 폭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라는 거, 주의하시라는 거. 영어 노트에 한번 써봐 드릴게요. 예, 마찬가지로요. 여기서도 I와 마찬가지예요. T자는 그냥 T만 놓고 볼 때 이렇게 똑같은 필압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네. 여기서 T자는 요것만 T자죠. 예, 사실 요 왼쪽에 있는 다리는 올라가기 위한 T를 쓰기 위한 연결고리일 뿐이에요. 근데 연결고리랑 몸통이랑 원래 글자랑 굵기가 똑같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A 올라갈 때 약하게, 내려올 때 강하게, 올라갈 때 약하게, 내려올 때 강하게. 자, T를 연결하러 갑니다. 올라갈 때 약하게. 자, 내려올 때 강하게.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요 연결고리가 이렇게 굵기의 느낌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I자 쓸 때도 말씀드렸죠? I자가 이렇게 똑같이 굵기가 있는 게 아니라 약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I 기둥을 쓰면서 I자가 완성이 되는 거죠. I는 요 부위고 요거는 연결선일 뿐인 것처럼 T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AT 연습하시면 되고요. AT자도 여러분들께서 이 삐뚤기 엄청 많이 틀리시는, 우리가 많이 틀리는 조합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T자는 곤두 서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T자는 이렇게 곤두 서져요. 예, 이러면 단어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미워집니다. 그래서 T자도 A랑 같은 기울기 유지하게끔, 평행을 유지하게끔, 여기랑 요 A의 기둥과 P의 기둥이 평행이 유지가 되는 걸 보시면서 평행으로 만들면서 내려오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AU 써드릴게요. A 끝났고요. U는 시작이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위로 올라가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U가 완성이 됐어요. 다시요. A 그 다음에 U 이렇게 돼요. 자칫 잘못 쓰시면 뭐 A 다음에 그냥 바로 U를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잘못 썼다라기보단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영미권에서도 실제로 쓰시다 보면 막 이렇게 급하면 요거 연결고리 안 가져가고 그냥 바로 내려올 때도 있는데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네, 오텀이라는 가을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톰이라고 단어를 알고 보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 쓰면 여기에 I자를 쓰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땡땡 점을 까먹었나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독성을 해칠 염려가 있어서 원래 정석으로 쓰시는 거는 A는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서 U를 시작할 땐 위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U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한 단어를 썼을 때는 헷갈릴 일이 없는데 필기체는 그냥 여러 문장 줄로 계속 쓰다 보면은 흐림체에서 빨리 쓰다 보면 그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영어 노트 안에 써봐 드릴게요. A, U, A, U. 네, 요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면서 스스로 체크하세요. 내가 기울기가 삐뚤어지지 않았나? 네. 쓰시면서 체크하셔야 돼요. A, U. 처음에는 신경 써서 체크를 하셔야지만 맞는데 그게 습관이 되시면 나중에는 까먹고 딴 생각하시면서 글씨 쓰셔도 손이 기억해요. 내 몸이 기억한다. 그거 아시죠? 손이 기억해요. 그때까지만. 습관으로 굳어지기 전까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머리를 세뇌시키면서 쓰실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됐고요. W, V, A, V. A, V도 위에서 시작해서 U와 다른 거는 위에서 끝나죠? 예. A, 꼬리에서 V를 쓰기 위해서 올라가고요. 연결돼서 내려오면서 V 시작되면서 내려옵니다. 네, A, V. 이것도 뭐 어려운 조합은 아니에요. 네, 노트 안에 써볼게요. A, 네, A, V. 요때 V가 이렇게 높이가 낮아지는 실수 가끔 우리가 하거든요. 뭐 줄노트 안에는 당연히 안 그러겠지만 그냥 일자줄 노트에 쓰실 때는 항상 높이가 선이 없어도 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그리드라 그러죠? 내가 선이 없어도 눈, 코, 입의 위치에 줄을 긋고 보듯이 눈대중으로 이제 높이쯤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서 항상 맞는지 틀린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볼륨도 똑같이 해야 돼요. 통통한 게. A는 이렇게 쓰시고 V는 이렇게 쪼그라들게 쓰시면 밉겠죠. 그래서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V도 A 동그라미와 거의 같은 정도의 통통한 공간을 유지해야지 균형,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 필기체를 완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V 하나. AV도요 하실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죠? 네. 이렇게 쓰시면 이게 I자를 쓰고 R자를 쓰려고 그러는 건가? 가독성이 떨어져야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반드시 꼬리를 위로 올려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W. W도 A자가 끝나고 위로 올라서 내려가면서 W자가 시작이 됩니다. 네. 네. 우리가 위에서 밑으로 내릴 때도 각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W자는 반대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밑에서 위로.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도 A와 각도가 같은지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기울기가 삐뚤어지지 않는지. 네. AW도 여러분들이 급하게 쓰시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경우 계세요. 네. 예, 이러면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AW는 V와 마찬가지로 쓰실 때 윗꼬리로 올라와서 위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W는 폭이 A랑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이게 W가 너무 통통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 두 단어 썼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단어를 썼을 때는 awesome. 단어를 썼을 때는 어때요? 폭들이 대략 차지하는 공간이 날씬날씬한데 이 W만 이렇게 폭이 커져 버리면 이것 또한 밸런스가 깨져요. 그래서 W도 M과 마찬가지로 그런 폭을 지나치게 넓게 가져가는 실수를 하시지 않도록 유념하시면 뭐 W는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X, AX.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대문자 쓰실 때처럼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떤 거든 여러분들이 뭐 편한 걸로 쓰시면 되거든요. 예, 이렇게 쓰시고 X, AX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네, 영어 노트 안에 한번 써봐 드릴게요. AX 또는 AX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AX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됐고요. 그 다음 이제 AY도 VW와 마찬가지로 Y가 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꼬리를 위까지 올려서 Y가 시작되는 지점까지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Y가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A 올라가서 꼬리가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Y가 시작이 돼요. 이거 제가 막 카메라를 보면서 쓰다 보니까 삐뚤어졌어요. A, Y. 네, 이때 주의하실 점. A와 Y 통통한 부분 볼륨 사이즈가 똑같아야 되고요. A는 이렇게 통통한데 Y자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폭도 비슷하지만 키도 맞춰야 되고요. 그렇죠? 각도도 비슷해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AY도 여기다가 영어 노트에다 써봐 드릴게요. 네, A 제가 잘못 썼죠 이거. 예, 이렇게 잘못 쓰는 경우 있어요. Y가 아닌 건 아니죠. 이것도 Y예요. 뭐 이제 실생활에서 빨리 쓸 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걸 왜 이렇게 쓰시면 안 좋은가 하면 AY를 빨리 이렇게 쓰시잖아요. 여기서 바로 내려오잖아요. 이게 자칫 동그라미만 점 찍는 것만 까먹으면 AIJ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AY구나라고 아시기 위해선 시작 지점을 올라가서 동그랗게 굴리면서 Y가 시작이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거 틀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쓰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 마지막 AZ입니다. 긴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Z는 3자처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A, Z. 네. 쉽죠? A 연결돼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Z. AZ E자랑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대문자 E가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도 쓰시고 대문자 E예요. 요거는 대문자 E. 예, 스펠링이고요. 제가 나중에 소문자 끝나면 대문자 쓰시는 법도 하나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소문자 시간이니까 그래서 대문자 E와 소문자 Z를 가끔가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영어 노트 안에 써봐 드릴게요. A, Z가 아니라 원래 G죠, 발음이. G, A, G, A, G. 자, 요렇게 A, Z까지 끝났습니다. 자, 요렇게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써보시면서 영상을 스톱을 중간중간에 스톱 시키시면서
쓰시고 쓰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거나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바로바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피드백을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A 뒤에 A Z까지 연결되는 거를 써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BA부터 BZ까지 또 필기체 B를 쓰는 원리, 필기체 B가 나오게 된 원리를 알면 쉽죠. 그것도 같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